당연히 비자가 없으면 불리한 상황인 거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잡이 만약에 내가 모든 요건이 다 충족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지원하는 포지션하고 관련된 경험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비자를 제외하고는 많은 어떤 크라이테리어가 맞는다면 저는 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이제 뭐 따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떤 이제 만약에 금융권에서 종사하시는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 자격증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만약에 전공자가 아니라면 저는 자격증을 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업계에 이 인더스트리에 관심이 있고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커밋하고 있는지를 인트레스트 레벨과 그 패션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정치 외교를 전공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단 그냥 그 당시에 금융권 3종 자격증 그걸 땄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국내 자격증이기 때문에 뭐 해외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자격증도 아니고 그랬는데 저는 그 자격증을 따서 도움이 됐던 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쪽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쪽 방면으로 잡을 더 찾아보고 어떤 포지션들이 좀 다양하게 아 이런 포지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돼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고 또 인터뷰를 할 때도 사실 한국에 있는 자격증이긴 하지만 내가 그만큼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보시는 CFA 같은 거 저는 정말 적극 권장합니다. 따실 수 있으면 따셔서 CFA 괜히 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못 봤어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력이 들어가는 거에 대비 내가 얼마나 이거를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서 밸류를 얻을 수 있는가. 현업에 이미 계신 분들은 그 자격증이 필요가 없겠죠. 이미 일을 한 경력이 나의 어떤 밸류가 되니까. 하지만 아직 취업을 그쪽으로 하지 않았는데 관심이 있다. 하면 충분히 첫 스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은 다른 나라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헤드헌터라고 하죠. 헤드헌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 마켓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굉장히 뭐 이제 경력자들이 이제 다른 회사로 뭐 몸값을 올려서 갈 때, 그때 뭐 헤드헌터가 스카웃을 이제 도와주거나 뭐 이러는데 홍콩에서는 제가 1년 트레이니 비자로 왔을 때 1년을 마치고 풀타임 오퍼를 바로 못 받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난 정말 홍콩에 1년으로 부족하고 더 남아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됐던 게 바로 리크루터였어요. 그래서 리크루터들이 이제 잡을 포스팅을 그때 당시는 이제 eFinance라는 이제 웹사이트가 아직도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다가 CV를 올려놓으면 리크루터들이 보고서 연락을 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저는 1년밖에 경력이 없는 굉장히 신입 포지션인데도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홍콩은 그때 이제 처음 한 게 홍콩은 리크루터들을 이용한다는 게 이렇게 나쁜 표현이 아니고 리크루터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잡을 찾고 또 이직을 하는데 되게 좋은 마켓이구나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리크루터들이랑 어떻게 커넥을 해야 하느냐 이제 그걸 이제 질문을 하실 텐데 보통 이제 링크드인을 보시면 잡을 이제 포스팅을 하는데 회사에서 직접 잡 포스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리크루터들이 이제 고객을 대신해서 잡 포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포지션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 그 내 CV가 그 회사로 바로 가진 않지만 그 리크루터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리크루터들이 CV를 스크린하고 이제 뭐 전화 인터뷰나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직접 만나서 대면 인터뷰를 해서 이제 고객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잡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분야에 있는 리크루터를 알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리크루터의 풀 안에 있으면 이 opportunity가 안 되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게 있으면 내가 공고나 어떤 내용을 몰랐는데도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아예 신입이면 조금 어렵지만 아예 신입이면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뭐 summer internship이나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같은 게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 1년 이상 이제 work experience가 있으신 분은 이런 리크루터를 홍콩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이 커넥션을 좀 이용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그 당시에는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잡을 설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별로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링크드인 어카운트를 갖고 계실 것이고 또 링크드인으로 잡 서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관심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좀 더 애드해서 말씀드리면 관심 있는 회사가 있으시면 링크드인에서 팔로우를 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데 꼭 잡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니더라도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벤트에 관련된 링크드인에 그 애드버타이즈 되고 있는 그 회사의 이벤트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 인터뷰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 아까 링크드인 얼러트를 세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포지션을 알러트를 세팅을 해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뭐 M&A, 뭐 investment 아니면 뭐 private equity 이런 단어를 키워드를 설정을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지역을 설정을 해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필터링이 돼서 그것 관련된 직업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 리스트 안에서는 회사에서 직접 올린 것도 있고 또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크루터가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홀리스틱한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세팅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정말 많이 당황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위챗으로 이제 제가 인터뷰이었고요. 제가 인터뷰를 보는 상황이었는데 위챗 비디오 콜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와이파이 커넥션이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제가 미리 확인을 못해서 또 그 실수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상시에 이제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럴 때는 크게 끊기는 게 없어서 그 공간에서 저도 집에서 제일 조용하다고 생각되는 그 공간에서 비디오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레깅이 되면서 끊겼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커넥트를 해서 이제 했고 또 다시 이제 그랬는데도 또 하다가 또 끊기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커넥트를 했고 정말 제가 예상하지 전혀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저도 많이 당황했고요. 근데 일단은 커넥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다시 커넥트를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좀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이제 드시면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다. 그러면 저의 경우라면 이제 그 인터뷰를 진행하는 인터뷰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그냥 솔직하게 지금 이제 커넥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리스케줄 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간결하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빨리 머릿속에서 키워드를 생각해내야 돼요. 나는 이 질문을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답해야겠다. 그리고 포인트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겠다.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의 장점을 말해봐라. 네가 잘하는 거를 한번 your strength를 말해봐라. 그럴 때 딱 머릿속에서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를 집어서 그 포인트에 맞게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 간결하게 말하라는 게 사실 인터뷰어들은 내가 어떤지 어세스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을 챌린징한 시츄에이션에 한번 놓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내가 그런 챌린징한 코너에 몰릴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인터뷰어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그런 재료들을 인터뷰어가 나를 코너로 몰 수 있는 재료들을 막 많이 던져주는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결하게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고 만약에 인터뷰어가 보충을 원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상적인 대답은 정말 결함이 크지 않은 한에서 어떤 자신의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 그걸 aware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이 단점을 이렇게 찾아서 criticize 하려고 물어보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과연 이 사람이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부족함은 뭘까? 라는 self-realization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때 참 제가 단점을 찾기가 어렵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본인의 self-realization이 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은 당연히 좀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가 더 중점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의 단점이 뭘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터뷰의 모든 질문에는 정말 궁금한 거, 진짜 궁금한 거가 숨어 있다라는 거를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홍콩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특히 잡 마켓에서 한국인으로 살면서 어떤 스트렝스가 있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실 위트니스라면 정말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디스어드밴티지고 위트니스로 작용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 설치를 할 때 제한을 주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위트니스를 말씀을 먼저 드리고 스트렝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value 그리고 잡 마켓에서의 나의 스탠스가 어떤가를 생각해 봤는데 돌아보면 제가 한국인이라서 어떤 포지션에 좀 더 유리했고 한국인이니까 가능했고 이런 포지션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제 어떤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홍콩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조직에서 일을 하지 않았고 특별히 한국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저의 value라고 하면 저는 홍콩이 아시아의 어떤 여러 나라들의 이제 교차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아시아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한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더라도 한국인의 그런 어떤 일하는 스타일이나 정서나 그런 언어에서 오는 어떤 정말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이 느낄 수 없는 그런 네이티브 로컬로서의 이해, 고객이나 컬처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당연히 add value는 됐겠지만 10년 동안 저의 홍콩 커리어는 한국인으로서라기보다는 나라는 개인의 브랜드가 나라는 개인의 어떤 경험과 경력이 그 홍콩 잡 마켓에서는 더 인트레스팅하고 더 컴패리티브하게 이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국인을 채용하는 곳에만 지원을 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한국인이니까 Chinese speaking만 뽑는다는데 저는 그런 포지션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어떤 요건이 있더라도 내가 한국인이라서 안 되고 내가 한국인이라서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it comes down to the individual.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량을 강화하시고 또 오늘의 세션이 그런 역량 강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